뉴욕 증시는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가 균형을 찾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밝힌 데다 고용과 노동 생산성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3분기 국민 총소득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4.4%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 있어도 우리 경제가 탄탄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5%대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수는 25만에서 35만 명 내외 증가,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내외 흑자, 물가는 3% 수준을 목표로 정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해외 주요 투자기관들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해외 주요 10개의 투자은행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6%, 내년 4%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와 미국 증시 급등장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유가도 3%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큰 폭으로 올랐죠. 1.3% 정도 상승하면서 1930선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종과 정유업종 쪽으로 강세가 이어졌고요.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해서 계속해서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어제는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500선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이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긴축 우려에서 점차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었죠. 다우지수가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앞서서 2% 중반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한 게 호재로 또 작용을 했고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노동 생산성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SN 전략입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후반부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양봉이 출현했는데 어제 장 어땠습니까? 어제 장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강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어제 정유 업종을 비롯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났고요. 어제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그 21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수가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그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어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1930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00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받기도 했었던 그런 코스피 지수인데 상승폭 어느 선까지 저희가 예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어제 그 21선을 좀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정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그 이틀간 외부 그 해외 증시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IT 업종들이 최근 며칠 동안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IT 쪽이 이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오늘 생각보다 반등폭이 클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1960선 이내에서 일단 오늘 아침장은 강하고 후장에는 좀 밀리는 그런 전강 후약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강 후약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장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변수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계속 언급됐던 것입니다. 네네. 유로존의 이제 재정 위기, 그다음에 미국 경제 지표, 그다음에 중국의 긴축 우려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 이제 그 유로존의 재정 위기 등을 보게 되면 그 S&P에서 포르투갈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CDS 금리가 이제 27%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탈리아, 스페인들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어제 그 미국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서 유럽 금융 안정기금을 확대할 준비가 됐다는 그런 소식으로서 유로존 위기가 좀 낮춰지는 그런 국면에 좀 접어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민간 고용이 이제 지난달 93,000명 증가한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우려가 약간 되는 것은 중국의 이제 긴축 우려감인데요. 이러한 긴축 우려감은 이제 그 곧바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번 주말이 아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중국의 긴축 우려감들만 잘 해소가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 일단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변수로서 그 한반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V 코스피 지수라고요. 그 코스피 200 옵션 가격을 이용해서 코스피 200 옵션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코스피 200 지수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최근 3일 전에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일주일 동안. 그랬다가 어제 그제 변동성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좀 약간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변동성 지수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과 상반되게 주가 지수의 흐름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변동성 지수가 커지는지 좀 주목을 하셔서 변수로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도이치 쇼크 이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 매수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국내 원달러 차트입니다. 국내 원달러 차트 그 연평도 그 포격 사건 이후에 상당히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가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다만 그 원화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차익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좀 자제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큰 폭의 매도도 큰 폭의 매수도 하지 않는 관망의 상태를 좀 당분간은 좀 더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뭐 여전히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투자 전략을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워봐야 되겠죠. 수급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업종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오늘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국내 증시 차트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차트에 이제 보시는 대로 1929선, 1925선, 21선은 어제 좀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로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고요. 61선이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도 깨지지 않고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국내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개인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안정세를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런 그 지수의 어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점에 대한 경신보다는 일정한 밴드 내에서 등락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최고 수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1960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1940선 이 정도 선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수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제 그 이제 한미 합동 훈련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새롭게 또 다시 연평도에서 이제 국내 그 사격이 이제 실시가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긴장은 늦출 수 없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강하게 베팅하기는 좀 힘든 그런 국면인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서 일단 뭐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좀 잘 나갔던 업종 쪽으로 흐름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건설 그리고 또 정유업종 쪽으로 강세가 이어졌는데 이들 업종 뭐 아직 접근이 늦지는 않았나요? 일단 뭐 그러한 업종들은 일단 뭐 아직도 이제 계속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뭐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뭐 삼성물산을 필두로 해서 개별적인 이슈로 좀 낙폭이 컸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좀 자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사들 이런 흐름들도 뭐 당분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그 기관의 수급들도 괜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은 뭐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그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화학 대형 건설 서비스 업종으로 좀 대상을 좀 압축해서 네네.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좀 보여줬듯이 기관이 이제 그 정유업종을 대상으로 한 화학 업종들에 대한 네. 그런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앞으로도 향후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국내 시장에서 일단은 가장 그 수급과 실적 모멘텀이 좋은 화학 업종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종목은 그 송원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송원산업은 산화방지제 시장 글로벌 메이저인 회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해 이제 2위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시장 점유율 6%에서 2010년도 20%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산화방지제 증설을 통한 매력적인 성장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업체였던 캠추라는 회사는 파산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1위 업체였던 시바가 바스프로 M&A가 되면서 일단은 이러한 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두 업체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1위 업체를 M&A했던 바스프는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지 않고 현재 MS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송원산업이 전부 다 갖고 가고 있죠. 그래서 MS 증가율도 6%에서 20%대로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은 내년부터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11년 실적 이제 2010년 영업이익이 약 37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620억 이상, 그 다음에는 800억 이상 실적 이상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황도 호조를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석유화학 시장이 중동, 중국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로 인해서 산화 방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능력은 증가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경쟁사의 경쟁력 약화로 가격 경쟁력의 강점을 부여한 그런 송원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일단 송원산업 최근에 와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옆으로 12,000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 뭐 지금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기관 매수에 좀 기대해 보셔서 한 12,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하셔서 단기 목표가 15,000원 정도 받아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12,000원 선 수준이면은 현재 구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목표가로는 1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급 조금만 더 살펴보죠. 수급 괜찮아요. 기관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이 종목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데 수급이 일단은 좋아야 됩니다. 네네. 뭐 기관과 외국인 어느 쪽에서든지 매매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수급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기관이 그 11월 16일 이후에 22만 주 11월 16일 날 22만 주 매수에 들어오고 그 다음 날 12만 주 매도한 이후에 거의 2주 연속 계속 네.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이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하는 물량들을 기관들이 흡수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12,000원 선 부근에서는 대부분 물량이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하셔도 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12,000원에서 13,000원 거기 일단은 물량을 뚫게 되면 13,000원 이때 이상에서는
지금 물량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학업체들이 2008년도 저점 대비해서 7배에서 8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성원산업은 2009년도 고점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서 일단 뭐 기관 수급 동향과 앞으로 향후 실적, 그 다음에 매물대 이런 것을 검토해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앞에서 오늘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강 후약장도 한번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단 뭐 정강 후약장에서 말씀드린 거는 오늘 아침 시초가가 1960선까지 도달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아침 시초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을 때에 대비해서 일단은 그 이외의 흐름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아침 시초가가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장중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오늘 지수가 박스권 상단인 1960선 근처에 간다 그러면 뭐 매수는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네. 1940선 이하에서 만약 출발한다고 하면 일단은 매매에 동참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초반에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들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봐야 되겠죠. 방산주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흐름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연평도 교전 후폭풍으로 인한 방산주의 어떤 기대 상승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스페코, 빅텍 두 종목을 봤었죠. 상승폭이 단기간에 좀 급등은 나왔었습니다. 네. 스페코 같은 경우 매수 추천 가격 4,3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일날 4,300원 매수 가격을 살짝 줬었고요. 네. 추천 말씀드린 이후에 최고 가격이 11월 29일 날 5,950원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추천 대비 최고 가격을 계산해 보면 네. 38.37%의 상승률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도 매수 추천 가격 3,300원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29일 날 역시 최고 가격 3,830원 추천 말씀드린 가격 대비 플러스 16% 정도 나왔습니다. 최초에 제가 스페코 빅텍 어떤 테마성 내지는 또 수급이 많이 붙어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목표 수익률 20%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20% 이상 상승률이 시현되는 스페코의 흐름이 나왔고 네네. 빅텍은 뭐 16% 정도 상한가 뭐 한 번 정도 수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 종목은 일단 뭐 매매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뉴스에 대한 반영도가 네. 완성이 되었고요. 또 추가적인 시세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또 이 산발적인 뉴스 발생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좀 해봅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의 변동성은 좀 꾸준히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네. 특히 또 최근 뉴스를 9시 뉴스 저녁 방송에 계속 보다 보면 네. 연일 나오죠. 그 관련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연내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네. 또 연평도 인근에서의 또 해상훈련 뭐 계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뭐 동해, 서해, 남해에서의 뭐 사격훈련을 계속 실시하겠다. 이런 네. 관련 내용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매매하기가 앞으로는 뉴스라고 하는 것이 식상해질 수가 있죠. 한번 면역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뉴스가 또 나온다 해도 네. 큰 폭의 상승은 어렵죠. 다만 짧게 매매할 수 있는 변동성이 상승률은 반드시 진행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매매에 자신 있는 투자자분들이시라고 하면 네. 뉴스가 계속 그 예정돼 있는 뉴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미 그 알려져 있고 예정돼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가 뜨거나 어떤 훈련 실시가 되기 전에 움직임이
횡보 내지는 매집 흐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 매집 흐름을 이용해서 미리 선취매를 했다가 시세가 분출할 때 수익을 치고 매도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앞으로는 단타적인 관점의 그런 종목으로 이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이러한 종목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달려드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의 또 단타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를 금해 주시고요. 네.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단타 개념의 종목 흐름은 계속 나올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가지고 계시다가 네. 미처 이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네.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동으로 보면은요, 그 1파동은 한번 형성 크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물량이, 어떤 물량의 회전이라는 것이 한번 1파동을 주고 그냥 쭉 빠져서 꺼지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그 반발 매수 또는 기대 심리가 일부 남아있는 그 물량에 의해서 또 반등이 나오고 2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2파동 정도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스페코 정도는 어제 종가가 4,410원이었으니까요. 네네. 5,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재시도는 나올 거로 봐요. 그래서 5,000원 근처까지 오면은 물량을 전량 일단 매도하시는 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 뭐 5,000원 수준까지 오면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 뉴스부터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뉴스는 정부와 국내 원전 업체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원전 수주 활동 중에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어제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어제 또 관련 종목들, 그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들 시세를 좀 잘 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아직 뉴스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뭔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정부 관계자하고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뭐 일반 기업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업체 대표단이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해서요. 12월 7일 날 관련 전시회를 개최를 한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런 좀 나와 있는 그런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요. 아마도 그 전까지는 관련 뉴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좀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봐요. 원자력 발전 관련 종목이 지난번에 터키하고의 원전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네. G20 때 불발돼서요.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메리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발되지 않을까. 이런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은 사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모건 코리아, 뭐 BHI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낙폭이 큰 두산중공업하고요. 네네. 보성파워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한전기술 좀 말씀을 좀, 한전기술도 물론 좋습니다. 한전기술도 뭐 추천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급락이 컸던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을 말씀드리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두산엔진 계열사 지분을 5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엔진이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에 좀 매매에 대한 핵심이 있는 것이고요. 2011년도 1월 중에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두산엔진이요. 그래서 그러한 지분 가치 상승 전망, 좀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좀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아도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이고요. 2011년 말 수주 잔고가 23조 원이 좀 예상된다. 그래서 전년 대비 23%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한전기술 뭐 이런 것도 뭐 탑픽 종목이지만은 네네. 가까이에 또 추가적인 재료를 잠재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어제 종가가 82,200원에 마감이 됐어요. 근데 매수 가격은 81,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81,500원.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출발하고 전강, 후양 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글쎄요, 81,500원. 조정 시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82,200원이지만 매수 가격 81,500원. 목표 가격은 11월 초 저항대. 지난번에 터키 원전하고 이 기대감 때문에 추세가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터키 원전이 불발로 끝남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가 96,200원짜리입니다. 11월 10일짜리예요. 거기까지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두산중공업도 매수세가 붙으면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도 수급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이라는 게 수급 전환이 되는 상태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수급이 전환되게 되면 그때 이제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 전환, 순매수 입성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다른 종목보다는 컸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주면서 물론 다 모든 종목이 조정을 줬지만은 얘는 뭐 터키 원전 수주 불발 플러스 시장에 대한 급락 네. 해서 낙폭이 더 컸고요. 낙폭이 컸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수급 자체가 좀 썩 좋지는 않은데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산중공업 저희가 예. 네. 고성파워텍을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뭐 개별주적이죠. 두산중공업하고는 달리 뭐 개별주적인 성격의 종목인데요. 한 이틀 정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조그마하게 양봉이 출현했는데요. 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전력 기자재나 원자력 구조물 전문 업체이고요. 주 매출처는 한국전력공사이고 네.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철골 구조물을 생산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5,430원 11월 10일 날 고점을 주고 하한가를 한번 맞았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2파동, 조정 2파동까지 급락을 한 형태인데 3,500원대에서 정확하게 9월 달에 지지 라인까지 딱 지지를 주고 살짝 양봉을 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3,870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 추천 가격은 글쎄요. 지금 동시효과가 3,920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네네. 3,8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글쎄요. 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차분히 기다렸다가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어느 정도 제가 타겟으로 매수가 잡힐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3,8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 가격 11월 초에 저항대 5,400원대, 5,400원대까지 한 20% 정도. 그래도 개별주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률의 크기를 위쪽으로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손절 가격은 3,410원, 최근 지지력 가격 10% 정도 잡아보고요.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최근에 시장이 유동성 장세이면 틀림이 없고요. 네. 시장이 약하거나 시장이 못 간다 하더라도 개별 테마성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이 시장에 풍부하기 때문에 테마가 좀 된다라고 하는 테마 또는 수익이 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마라고 하면 강하게 붙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에 대한 일정이 뉴스가 후행성 뉴스냐, 선행성 뉴스냐 이런 거 판단해 보시면은 분명히 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앞으로 진행될 선행, 네. 진행될 뉴스 이게 이제 쭉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미리 선취매를 해서 뉴스가 발생을 하면 시세를 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매수가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어요. 네. 네,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좀 다른 그런 기업들인데 주가 흐름 자체가 두 종목 모두 가볍게 움직였어요. 물론 아랫방향으로 향했는데 예. 굳이 한 종목 꼽자면은 어느 쪽으로 저희가 힘을 더 실어볼까요? 예, 뭐 사이즈 크기가 뭐 솔직히 대형주와 소형주에 제가 네. 이제 각각 뽑아봤는데요. 탄력적인 측면에서는 보성파워텍이 훨씬 좋아요. 보성파워텍도 뭐 간다라고 하면 상한가도 막 붙는 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 보성을 보시고요. 네. 나는 불안하다, 매매 자신 없다. 또 직장인이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취미로
재테크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 두산중공업 여유 있게 네. 이렇게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를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매수가 말씀해 주신 내용 모두 다 기억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네네. 네, 지금까지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상으로 반영이 다 되고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한 0.9%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2% 넘게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 장 초반에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후반부까지 강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은 달라지겠죠. 지금 막 장이 시작되는데요. 주가 흐름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빨갛게 물이 들어있네요. 지금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가 현재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화면상으로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코스피가 현재 상승 출발을 했고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앞에서 코스피가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강세장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1%대 상승세로 삼성전자가 출발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0.8%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0.8% 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 상승을 하면서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업종 어제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왔었죠. 전년 동월 판매량이 현대차가 1.4% 정도, 기아차는 33.3% 정도 상승을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주가 흐름으로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3.7% 급등을 했었고요. 기아차 아래쪽 지금 살펴보시면 2.1% 급등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 역시 3%대 상승세 어제 보여줬었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현재 2%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 가정을 하자면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이번 주 들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5%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어제 강세였는데 오늘 약간 좀 주춤합니다.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랑 UBS 이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긍정적인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0.1%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0.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현재 신한지주 역시 0.3%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삼성생명 0.4%, 한국전력 0.7%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1.4%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고요. 10만 5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현재 0.7% 오르고 있고요. LG 1%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살펴볼까요? 1.5% 급등을 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 아직은 양호합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어제 듣기도 했는데 반발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KT 0.2%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1.4% 오르면서 M&A 재료 그대로 살려나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신세계는 0.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0.9%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TNG, 기업은행, 그리고 삼성화재까지 코스피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194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닥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7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어제 500선을 회복을 했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5% 상승을 했고요. 서울반도체 1.2%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공시가 하나 떴었죠. 미드에셋에서 일부 물량을 처분을 했다, 이 공시를 또 했습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CJO 쇼핑이 현재 0.1% 수폭 오르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1.1%, 포스코 ICT가 1%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 1%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 SFA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SK컴즈라든지 성광밴드, 주성엔지니어링, 성화이텍, 그리고 실리콘웍스까지 1%에 가까운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LED 이 작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차바이오엔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강세가 나왔고 오늘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어제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 탄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일 코스피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선반영적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보다는 그 강도가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외국인은 매수세가 장 초반 유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전일 좀 강한 매수를 보였던 투신권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를 꾸준히 유입하고 매수 강도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지지 변동성이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철강금속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 화학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를 보면서 기존 주도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반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좀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1950선대가 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나 아니면은 악재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물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히 외국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인들이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수급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관 쪽에서 기관 쪽에서 뭐 펀드 판매보다는 네. 좀 하락을 할 경우에는 펀드 유입세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매수 여력은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급락을 하거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기금 공제의 강력한 매수세로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담보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매매를 좀 주도했던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는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 있어서도 최근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 일변도에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좀 안정성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한번 살펴봐도 뭐 어떤 업종이 특별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찾기 힘들 정도로 좋은 상승세 나오고 있어요. 업종별 흐름 중에 특징적인 부분 저희가 한번 짚어볼까요? 예, 특징적인 부분은 뭐 전일 그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 조선 업종들이 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점인데요. 일단 1950선에서 저항에서 좀 막혀 있다는 점은 좀 부담으로 되고 있지만 만약에 1950선을 돌파 안착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950선 저항 돌파에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단기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시고 좀 장세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초반 강세인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초반에 시장 가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 초반에 시장 가담하는 것은 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코스피가 194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945에서 1950포인트는 좀 저항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을 형성할 때도 단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선이고요. 그리고 11월 22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 충격 이후 강한 반등세를 보였을 때도 1950포인트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1950선 돌파 안착을 확인하는 것이 추격 매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물량 소화 과정,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전히 변동성은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1900선 전후에서 매매 전략을 좀 적극성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수준에서는 좀 시장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외환과 채권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고 좀 흥미로웠습니다. 유럽 악재가 좀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도 하락 출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기준가가 1151원 40전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 시가 6원 40전 하락한 114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145원은 NDF 환율이 한 1145.80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NDF에서도 환율이 하락했던 연유가 유로존 재정 악화 우려가 좀 완화됐고, 어제 또 중국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로 나왔었는데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장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시가 그 원달러 환율 무역 수지가 흑자가 좀 지속됐고, 또 코스피하고 이제 유로 달러죠. 유로 달러를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큰 폭 하락하면서 마감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 현재는 이제 1150원도 이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시장에 대해서 또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도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들의 이 매매 동향이 바로 환율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거든요. 밴드폭 저희가 어느 선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오늘 환율 전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좀 접근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일단은 유로존 우려가 좀 약화되면서 유로화가 또 1.31달러까지 반등선을 보였다는 거. 물론 유로화 반등 때는 어제 이제 트리스의 총재의 좀 발언도 있고, 또 이런 국채 매입 발언이 확대하면서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네네. 그보다 좀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미국 IMF에서 그 분담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유럽 재정 안정기금이라 그럽니다.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는 달러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고, 또 정일 이제 우리나라 11월 말 11월 달 외환 보유액이 전월 뒤에 31억 정도 감소하면서 2,900억 달러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11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살펴보니까 11월 한 달 동안에 그 유로화는 한 7%, 엔화는 4% 같이 하락하면서 네. 달러와 환산이 감소한 것이 주 배경이고, 이래서 올해 이제 원래 은행에서 한은에서 한 3천억 달러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전히 외환 보유액 순위를 한번 잠깐 살펴본다 그러면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일본, 러시아, 대만, 한국은 한 6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150원 이탈한 상황에서 네. 1140원에 주목하면서 1140원과 150원 사이에 등락이 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1140원에서 1150원대에서 등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채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꽤 나왔는데요. 어제장 내용 분석도 해보고 출발 상황 살펴볼까요? 예,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국채 선물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국채 선물 같은 경우가 112.77로 마감을 했다가 오늘 아침 시가는 7틱 하락한 112.70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유로존 리스크 확대되면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었고, 그 원인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대규모 청산 매물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장 막판에 약간 정권의 쇼커블이 낙폭을 초래했습니다만은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현물 쪽에서는 약간 중장기물로 순환매가 좀 돌고, 또 장단기 금리 차는 약간은 수평으로 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또 오늘 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전망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국이 이제 금리가 폭등하면서 오늘은 국제 선물은 아무래도 좀 약세가 전망됩니다. 아침에 네네. 약세 출발해서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미국 10년물 국제 금리 같은 경우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고, 또 유로존 리스크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어제 야간에 한 4개월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오후부터 시작됐던 단기 급등폭을 되돌리는 약세장이 예상이 되고,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유동성이 좀 좋게 나오면서 중장기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네네. 여전히 지금 채권 쪽은 매수 우위로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네. 오늘 3년물 국제 선물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한 112.50을 지지선으로 112.80 사이에 또 좀 약세 밴드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전문가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 민사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고 유럽도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증시가 좀 좋았어요. 그게 우리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아시아가 대체적으로 좀 좋았었는데 네네.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좀 선순환되는 흐름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경기 지표들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유럽 불안이 굉장히 시장을 압박하는 논리로 됐었는데 유럽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어쨌거나 좀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승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반 흐름을 따라가지 말자. 앞에서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맞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네.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네네.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호재라는 부분들을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어제 좋게 나오면서 네. 장중에 우리는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한미 합동훈련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좋았던 부분들을 어제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승의 폭이 얼마만큼일까, 어제 미국만큼일까라고 보면은 그렇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폭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서 본다면은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약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장 초반에는 좀 지켜보고 후반부 예. 상황에 따라서 시장 접근 논리를 한번 펼쳐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장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1950선쯤 가면은 또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현 수준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1950선 이상에서는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다. 1950선을 넘어서면은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동안 11월 증시를 압박해왔던 악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재료가 조금 약해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놓고 본다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상승 논리가 전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악재가 완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면 네. 상승의 강도가 강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지난 고점을 뚫고 가는 시장의 흐름을 지금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1943포인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시각 현재 지수가 되는데요. 이 지수 때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고점을 뚫고 가는 장이 나올 걸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950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부터는 주식 비중을 점차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업종별 종목별 대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업종 내 대표주 흐름을 형성하면서 순환하면서 주가를 받치거나 주가를 끌고 가거나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사실 흐름을 놓고 보면 순환매 흐름들이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종 대표주들이 특정한 이슈에서 시장을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고 이들 업종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됐던 재료들이 여전히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뉴스 역시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업종 대표주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은 매매하는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정도의 수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접근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이야기까지도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강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업종에서 거의 상승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좀 압축을 시켜본다면은 어느 쪽이 이 탑픽 업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IT, 자동차, 화학 같은 기본적인 업종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역시
경기전자 같은 이런 형태의 모양이 있고 또 지수가 반등하다 보니까 증권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업종 종목들이 기존에 있는 주도주, 그다음에 후발주자가 됐던 IT 아니면 시장 흐름에 연동되는 증권 혹은 덜 올랐던 건설이나 금융 같은 업종들이 있는데 네.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게 네.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특정 업종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죠. 지금은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월 증시가 어려웠고 12월은 반등하고 있지만 지수 상단에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배당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스타일 쪽에서 본다면은 배당 관련주 아니면 그동안 중소형주가 대형주에 비해서 좀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는 중소형주의 관심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던 대로 좀 탄력이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네, 그런 모습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0.7% 오르고 있고요. 현재 194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게 이 종목군별로 흐름을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9% 정도 오르고 있고요. 507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40원 95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5원 45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도 또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마켓앤센 증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그리고 또 앞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싶은 종목에 대한 그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